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투부정사랑 동명사 문법 강의. 투부정사랑 동명사 한 번에 한번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강을 여러분이 많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서 이것도 우리 학원에서 듣는 걸로 합시다. 선생님 클리닉 시간에 특별히 한번 듣고 바로 그 즉석에서 정리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이 전체 선생님 잉글리시 아트에서 어디냐면, 먼저 투부정사부터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투부정사. 여기 뭐가 있습니까? 명사구에 명사적 용법이 있죠.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투부정사에 형용사적 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투부정사에 부사적 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그죠? 얘네들은 화살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명사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구죠.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 이거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영어에서 자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뭐 후, 치, 수, 식 이런 얘기했죠. 후치, 수식이다 여기는. 후치, 수식이란 얘기는 명사가 있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후치, 수식이라고 하잖아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로 꾸며주는 겁니다. 알겠죠? 후치, 수식. 그래서 주로 형용사가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단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real, fact, 그죠? good boy처럼 명사 앞에 오는 건데 얘는 후치수식이어서 투부정사가 뒤에서 뭐뭐한, 뭐뭐할로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 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부사형 용법은 이거 수식어 역할 하죠.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수식어 역할. 그래서 우리 일형식 할 때 얘기했습니다. 수식어가 있어야 완벽하게 느껴지는 동사. 뭐 이런 거 할 때 수식어 역할했죠?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동사나 형용사에 동사나 부사 자기 자신도 꾸며주기도 하지만 부사는 명사랑 그죠? 부사는 명사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네가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앞에 있는 동사를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사의 양태를 나타내요. 양태라는 건 이 동사를 꾸며주는데 목적이라든지 뭐뭐 하기 위해서 뭘 했다든지 뭐뭐 해서 뭘 했다든지 뭐뭐이라는 이유로 이걸 했다든지 알겠죠? 뭐뭐 해서 뭐뭐 그 결과 이렇게 하다든지 조건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정도라든지 뭐뭐할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 동사나 형용사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형 용법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치 다 알죠? 여기 명사구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동명사가 있죠? 그죠? 그러면 동명사는 이미 앞에서 문형할 때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동명사를 문형할 때 공부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삼형식에서. 얘네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그럼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삼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죠. 삼형식에서. 이 목적어가 그럼 얘네들이 둘 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냐 동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냐 둘 다 되냐 이거 삼형식에서 배웠잖아요. 그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주로 동사의 목적어일 때 주로 언급한 거고 또 동명사가 그죠? 어디도 나옵니까? 전치사 할 때도 한번 나왔었죠. 여기 보면 전치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치사 다음에는 그죠? 전치사 다음에는 원래 전치사는 명사 앞에 나오는데 그지? 이 중에 명사에 명사구와 명사절이 있는데 이 중에 명사구 중에는 투부정사는 안 되고 동명사만 전치사에 이게 목적어죠. 전치사는 목적어를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나오는 놈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사와 동명사, 투부정사는 안 되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안 되고 얘네들만 뭐가 나온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이럴 때도 동명사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군데군데 이미 한번 했어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좀 간단한 거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합시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설명하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 설명하고 동명사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 어디를 하는지를 총괄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와 동명사 선생님 책 몇 페이지냐면 63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이걸 보고 여기다 필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걸 받아가는 거죠. 새 거를 받아가서 여기다 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투부정사를 정리한다. 그럼 이 뒷페이지가 있으면 뒷페이지에다가 투부정사에서 뭐 깔끔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투부정사 뭐 이만큼 공간을 뒷페이지가 있으면 여기다 투부정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선생님 책은 뭐다? 참고서다 그냥. 자, 명사용용법.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보세요.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명사구니까 역할이죠. 화살표죠. 그죠? 주어 이렇게 화살표 된 거, 목적어 이렇게 된 거, 보어 이렇게 쓰일 때다. 그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한다. 그러면 명사적 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면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형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태는 동사 원형에다가 그지? to를 붙여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것, 그죠?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며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고 주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보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To know one or two foreign language. 하나 또는 두 개의 외국어를 아는 것은 그죠? 유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투부정사가 이게 만약에 여기 없다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외국어를 알다 이렇게 동사처럼 되는 거죠. 갑자기 to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명사처럼 해석이 돼서 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하나의 이게 그렇죠. 요게 A는 이렇게 이게 명사처럼 A는 이렇게 유용하다. 하나의 명사가 된 거죠. 그게 명사구입니다. 주어 동사가 없으면 투부정사를 위해서 명사처럼 하나 만든 겁니다. 이렇게 A는 이게 주어죠. 이것은 유용하다. 너무 길지 주어가. 그러니까 가짜 주어 있어주고 어떻게 된다? 예, 가주어 써주고 뒤로 돌리는 거. 가주어 진주어 얘기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어. 이것은 유용하다. 어떻게? 하나 또는 두 개의 외국어를 아는 것은.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말고는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플랜이라든지 특히 이상하게 좀 자꾸 나오는 거 디사이드라든지 추즈라든지 이건 고3 모의고사 때 생뚱맞게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밑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디사이드, 투두, 추즈, 투두 대부분이 투부정사인데 대표적으로 좀 하나 봐둬라. 자, 보호는 뭐겠어요? 보호의 시작은 우리 포인트 1 좀 예쁘게 써볼까요? 글자가 왜 이렇게 날아갑니까? 보호의 시작은 뭐였어요?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대명사. 그지? 형용사를 보호라고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 확장이 일어나죠? 여기서 뭐에? 명사구와 명사절로 확장이 일어난다. 기억나십니까? 이쪽은 이게 되는데. 그지? 이쪽은 잘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간다 그랬어요. 그죠? 형용사구와 형용사절로는 그 이유는 후치 수식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이게 포인트, 이게 여기가 이 개념이 포인트 1, 이쪽에 확장이 포인트 2 보호에서 이 뭐 어디에서 이 형식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3 비동사가 어떻게 된다? 이게 비동사 유형과 become 동사 유형과 그 다음에 감각 동사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비동사 요거 하면 되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되죠. 내 소망은 뭐 하는 것이다? 아이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소망은 아이돌이 되는 것이다. 됐어요. 그죠? 자, 명사용법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명사용법. 됐죠? 형용사용법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이렇게 후치수식이라고 그랬죠.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서 어떻게 된다?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후치수식. 그래서 이게 형태죠. 형태는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한, 뭐뭐할 이렇게 되는 거고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지? 역할은 뭐예요? 역할은 후치수식, 명사의 후치수식 그냥 이거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역할은 읽어볼까요?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 후치수식 경우를 말한다. 뭐뭐하는, 뭐뭐할로 해석한다. 끝. 자, 여기서 조심할 것만 하나 보면 되죠. 해석이나 한번 해봅시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죠? 너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요. 빌려줄 돈, 뭐뭐 할 돈. 나는 에듀케이션, 교과서를 필요로 합니다. 읽을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에 관한 책. 나는 쓸 편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랬을 때 하나
보시면 뭐 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너에게 빌려줄 책, 돈,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형용사 용법 중에는 읽을 책, 쓸 편지에서 실질적으로 요게 어디가 실질적으로 요 앞에 있는 수식받는 요게 이 뒤에 있는 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읽다죠, 그죠? 읽을 책, 쓸 편지,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이미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 유가 너에게 빌려줄 돈 이래 되는데 요런 형태의 꼴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조심할 게 하나 있다 이겁니다. 요 두 가지. 즉 뒤에 전치사를 쓸지 요걸 하나 조심하라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펜이 있는데 쓸 펜이 있다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없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게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Write a letter, write a novel 이렇게 돼야지 write a pencil, 펜 이걸 쓰는 거죠, 그죠? 이걸 쓰다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연필을 쓰는 거 여기다 그 대상이 나와야지 수단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편지를 쓰든지 책을 쓰든지 뭐 일기를 쓰든지 이래야 되지. 이게 뭐예요? 연필을 가지고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연필을 가지고 쓰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 with 같은 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write with pencil이죠. 그래서 with가 필요한 거. 알겠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봐야 돼요. 형용사용법은. 이것도 보세요. 난 a sheet of paper, 종이가 한 장 필요한데요. 어떤 종이냐? 이런 종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 To write on. 그죠? 쓸 종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쓸 종이, 쓸 편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on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write. 이렇게 쓰면 안 되죠? write. 아, 이게 저기 없네요. write. 저기 이 펜이 건전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기 뭐야, 충전이 안 돼서 충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거 강의만 하고 충전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자, write paper, a piece of paper 이렇게 되는 거죠. 불편하네, 충전이. 자, write pap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write paper가 아니죠. write paper, 종이를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 편지를 쓰든지 책을 쓰든지 이런 게 돼야죠. 종이 위에 쓰는 거죠. write on pap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n이 필요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형용사용법에서는 요거 하나만 주의해라. 뭘 주의해라?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일 때, 부정사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의미상 목적어 역할일 때, 의미상 여기는 이미 목적어가 필요 없는 교조.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는 랜드유 같은 경우는 이미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의미상 읽을 책, 쓸 편지 이런 거일 때, 부정사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 여기 보세요. There was no chair.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자가 없죠. 앉을 의자. 이 sit은 여기다 이렇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sit, 그죠? sit a chair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sit on a chair, on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이렇게 뒤에다 넣어줘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chair를 넣었을 때 바로 올 수 있는지.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그지? 나는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을 person. 난 사람을 필요한데 의지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냐 이겁니다. depend. 아, 충전하고 할걸. depend. 안 되겠죠. 여기 의지할 사람 너무 좋은데요. 뒤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depend 그 다음에 a person 이렇게 되잖아요. depend a person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뭘 써요? depend. 그렇죠. on a person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on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on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전사가 요거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형용사적 용법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형용사적 용법에 특수한 용법이란 게 나와요. 비투 용법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계륵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거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굉장히 격식을 갖춘 말에 쓰는 용법인데 아직 가끔 교과서에 뜰 때가 있습니다. 이 비투 용법이.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비투용법은 뭐냐면 그대로 읽어봅시다. 형용사용법의 특수용법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독해에 자주 나와요. 정확하게 해석한 능력을 키우면 좋습니다. 키워야 한다까지는 아니고 키우면 좋습니다. 또한 이게 중요합니다. 명사적 용법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투용법은 별게 아니라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걸 비투용법이라고 하냐면 비동사 다음에 요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있죠? 요걸 비투용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꼴이죠?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명사적 용법에서 많이 봤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명사용법으로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어 다음에 이렇게 뭐하는 것이다 해서. 그래서 명사용법을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꼴이 나오면. 여기 보세요. 내 계획은 뭐하는 것이다. 거기에 가는 것이다. 동해안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 계획은 동해안에 가는 것이다.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주격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계획은 동해안에 가는 것이다. 뭐예요? 이거 이 형식이죠. 그죠? 그냥 주어 동사 보호니까 뭐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걸 생각해냈는데 왜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영어를 갖다가 현대식으로 수업을 한 거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이 그 칼 차고 들어와서 강의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자기들 본국에서 하는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서 하이 뭐허 이러면서 했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는 동해안에 가는 것이다. 뭐하는 것이다로 해석하니까 잘 됩니까? 뭐하는 것이다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또 이것도 왜 좀 충전하고 다시 강의하고 싶은데 강의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충전을 못하겠네. 뭐하는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가 원래 이 주어랑 주격보호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니까 요게 이퀄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가는 것이다. 이퀄이 되죠. 근데 그가 가는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니잖아요. 계획은 가는 것이다. 이건 되지만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한 겁니다. 형태상은 주격보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뭐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에는 넣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호긴 보호인데 이것처럼 명사적 용법에는 이게 명사적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야? 보호 역할 같은데 이게 의문이란 거지. 명사적 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보호가 우리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형용사를 보호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디다 위치시키지 고민하다가 이걸 형용사적 용법에 그죠? 형용사적 용법에 특수한 용법으로 한번 넣어보자. 이걸 찾아봤어요. 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모두 5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암기시켰냐면 예의가 명이다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굳이 암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예의가 명이다. 요즘에 예의가 있는 의사가 사람은 실력이 일수록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예의가 있는 의사가 명의다. 그죠? 예의가 명이다. 이게 예정이고 이게 뭐냐면 예정. 그 다음에 딴 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의무. 그 다음에 가능. 그 다음에 운명. 의도. 그래서 예의가 명이다. 선생님도 암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예의가 명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예정이 뭐냐면 뭐하는 것이다라고 가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일 만나는 것이다. 이상하잖아. 만날 예정이다. 보통 미래 표시와 함께 씁니다. 너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이때 be2는요. 일종의 must랑 have to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죠? have got to, have to.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have to랑. must랑 같은 거예요. 너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내 집은 요게 별표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해석이 잘 나와요. 독해. 직역해 볼게요. 명사용법을 해석하면 뭐하는 것이다가 되잖아요. 내 집은 정거장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는 돼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 집은 정거장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보여질 수 있다. 이것처럼 비동사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비동사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동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수동부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o be, pp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수동부정사죠. 비동사보다 pp가 수동태잖아. to랑 붙으면 수동부정사. 이렇게 되면 가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집은 정거장에서 보여질 수 있다,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거장에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보여질 수 있다. 그 다음에 never나 only와 함께 써서 결코 뭐뭐하지 못할 운명이다. 그는 그의 나라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결코 보지 못할 운명이다. 이런 게 있고
on이 never 함께 쓰고 너는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만약 네가 성공하려 한다면 if가 보통 오고 이건 많이 나와요. 얘도. 그래서 여기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죠. if 다음에. 그럼 이거는 너가 성공하는 것이라면 이상하잖아. 성공하려 한다면 의도를 나타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투용법, A가 명의, 특수한 용법이 있다. 정리하면 이쪽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지금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럼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고 한정적 용법, 보어로서 뭐 한다? 그쵸? 서술적 용법. 요게 서술적 용법이죠. 요게 서술적 용법, 보호로 역할하는 거. 요게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후치 수식 때문에 한정적 용법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용법? B2 용법 있죠? B2 용법은 예의가 명의 5가지는 비동사 다음에 아까 뭐 된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보호 역할을 한다. 다만 명사적 용법에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안 되니 이쪽에다 특수용법으로 위치시켜서 왜?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명사와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되니 이쪽에 특수한 용법을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형용사적 용법 중에 보호가 되는 특수한 용법으로 빼자. 그게 B2 용법입니다. 여러분은 왜 B2 용법이 생겨났는지 단순히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B2 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B2 용법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치 수식 뭐뭐 하는 뭐뭐 할 이거 꾸며준다. 그랬을 때 여기 조심할 게 전치사가 들어가는지 요거만 조심해라. 그 다음 또 하나 특수한 용법으로 이제 이거 꾸며주는 후치 수식 말고 비동사 다음에 나와서 B2 용법이라는 특수한 용법이 있다.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보호가 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중에 나머지는 이 명사 때문에 후치 수식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넘어가면 부사적 용법은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건 진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학교 때 여기서 애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왜 그런 문제를 중학교 때 자꾸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 있죠. 이렇게 본문에다 밑줄 쳐놓고 to go 이렇게 밑줄 쳐놓고 다음 밑줄 친 용법과 같은 것은 투부정사 용도 제일 싫죠. 그죠? 다음 중 밑줄 친 용법과 같은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문장 안에서 이렇게 됐을 때. 그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비슷하단 말이야. 일단 어떻게 구분해야 돼? 그지? 일단은 명사적인지 즉 문장의 주어 목적어 뭐 역할을 하는지 형용사적인지 문장에서 후치 수식을 해주는지 그지?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인지 이렇게 일단 구분하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이 여기까지는 부사적 용법인 거야. 그지? 근데 이것도 부사적 용법인 거야. 부사적 용법 중에 또 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부사적 용법 중에 부사적 용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목, 원,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결,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양. 알겠죠? 목, 원, 이, 결, 조,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정. 이렇게 돼 있어요. 목, 원, 이, 결, 조, 양, 정. 부사적 용법은 다시 한번 목, 원, 이, 결, 조, 양, 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 원, 이, 결, 조, 양, 정. 목, 원, 이, 결, 조, 양, 정. 한 10번만 하면 입에 붙어요.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거의 다 나갔나 보네. 아예 안 써진다. 이제 큰일 났다. 그렇다고 이거 손으로 할 수는 없고 부사적 용법부터 이거 충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완전히 방전됐네. 좀 아쉽지만 방전 때문에 더 못하겠다. 글씨가 편히 안 써져요. 실은 제 선생님 이 펜을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떨고 왔는데 원래 학원에서 안 없어지는데 우리 학원 말고 딴 데서 떨고 왔는데 그게 웬만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없더라고. 이게 잘 팔리나 봐. 이 아이패드 펜슬이 되게 비싸요. 하나에 14만 원인가 그래. 그래도 한 2년 썼으니까 뭐 감각상각 되면 좀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뭐 거기서 싸거로 한 2만 원짜리 샀더니 이건 따로 충전을 해야 돼요. 자체 충전이 안 되고 지금 완전히 끝났네요. 완전 방전됐네요. 그래서 해석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설을 한 번만 끊었다 갑시다. 원래 한 번에 쭉 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부사적용법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한 번만 끊었다 갑시다.